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시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남은 일정 계속 각 지역별로 또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혹시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봐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월요일에 TK 5대 비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포항의 수소 에너지의 메카로 만든다.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뜨거운 이슈, 고발 사주 의혹, 이 공수처에서 대대적인 수사 착수, 그다음에 제보자 스스로 이제 신원을 밝혔습니다.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공수처 어쨌든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상황, 이게 대선 과도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선 이분부터 한번 우리 현 대변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공수처라는 조직이 애초에 이제 검찰의 뭐 비리라든지 비위 이런 걸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네. 주된 목표가 그거에 딱 부합되는 사건인데요. 또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야당을 네. 통해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좀 유감인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막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려면 법적으로 다투면 돼요. 법적으로 네. 다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건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웅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뭐 조를 짜서 막고 있는 거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다. 네. 공수처도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이 네. 발부한 영장에 대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는 법적으로 따지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됩니다. 네. 물론 그걸로 이유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김웅 의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네. 수사로 밝혀야 된다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저는 뭐 빨리 공수처 이 압수수색에 응하는 게 합당한 처사라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이에 대한 입장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네. 공수처에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유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 자체가 야권 대권 주자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날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갔을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김웅 의원실의 분명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일은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네. 국민 앞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시작돼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뉴스버스라고 하는 해당 매체의 보도가 있었고, 이 보도 이후에 앞다퉈서 정치권의 거친 공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들이 펼쳐지게 되면서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빠르게 진행돼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근거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탄압, 끌어내리기에 대한 정치 공세 공작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변인께서도 이제 진실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을 냈는데 뭐 시간이 끌수록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공방이란 자체가. 그렇다면 그 수사 과정, 이 진행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것도 두 분의 견해가 다르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김웅 의원이 이건 수사를 자초한 면이 많아요. 네. 인터뷰도 하고 방송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명확하게 얘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네.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모 씨한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결국은 결론이 뭐였냐면 김웅 의원은 이건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수사를 밝힌다 그러면 본인은 수사 대상 당연히 대상되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랑 김웅 의원 사이에 서류가 오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려면 핸드폰, 당시 쓰던 핸드폰, 아니면 본인이 쓰던 컴퓨터, 아니면 보좌관들의 컴퓨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 당시 핸드폰은 둘 다 지금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 PC나 보좌관 PC를 봐야 되는데 지금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PC라 그랬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쓰는 컴퓨터만 대상이고 직원 그 보좌관들이 쓰는 컴퓨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의원실 컴퓨터는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의원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사하라고 수사로 밝히라고 했던 말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뭐 영장 절차가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수사를 안 받겠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공수처는 다시 그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형평성에 따라 관련된 내용들의 고발이 들어간 사건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신속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고요. 캠프 차원에서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중간에 이 제보자 만난 일을 두고 박지원 게이트라 규정하고 네.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고발에 나서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전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네. 각종 의혹들을 바탕으로 고발이 진행되게 된다면 윤석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던 황당한 사건처럼 공수처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 나설 건지를 분명히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요. 다른 정치인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사건에서 제보자와 함께 만났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이 일에 개입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한 상태 속에서 몰랐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뇌피셜적 발언으로 윤 전 총장을 끌어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몰랐을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정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사건이 시작됐던 건 9월 2일 뉴스버스의 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건네고 김웅 의원이 그 문건을 제보자 등 당에 건네서 당이 법률지원단으로 건너갔다는 게 보도의 핵심인데요. 네. 제보자 조성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문건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보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부터 왜 이렇게 급속도로 정치권에 개입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현 대변인,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결국 수사를 하는 건 이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사이에 뭐 문서가 오갔다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윤석열 총장 관계 없다 그러는데요. 그때 기억하시면 뭘 알겠지만 3월 31일 날 아마 이제 MBC 보도가 있고요. 4월 1일 날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수십 차례 통화가 오갔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와 또 지금 김웅 의원 사이에도 수십 차례 이렇게 오갔고요. 그러니까 3월 30일 날 보도가 있고 4월 1일, 4월 2일 날 한동훈 검사, 윤석열 총장 사이에 수많은 통화가 있었고 수많은 이 소통이 있었고 4월 3일 날 고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박지원 의원도 그런 지금 원장이죠. 원장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시고 아마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예상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자꾸 뭐 대선 후보기 때문에 뭐 예외를 인정해달라, 수사 대상이 아니다, 정치 탄압이다 몰아가는 거는 지금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까? 언론 보도 나와 있고요. 이거를 네.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연히 너무 특정 후보에 끌려가고 거기에 매몰됐을 경우에 나중에 상당히 부담이 올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정확하게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어떠한 증거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보도의 핵심은 김웅 의원 그리고 손준성 검사 네. 그리고 이를 통한 법률지원단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당의 실질적인 고발이 있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로서 허위성 보도 혹은 여기에 따른 가짜 뉴스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 이 뉴스버스에 대한 당의 대응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압박성 수사 등이 이뤄지게 되는 정치 탄압이 있다면 당이 맞서 싸워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서 가게 되는 다른 정치인들의 주장이라면 결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게 어설픈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 일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면 말 그대로 김웅 의원이 건넸다던 고발장의 4월 3일
4월 8일 고발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4월 3일에 작성됐다고 보는 고발장의 내용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월 3일 고발장의 앞에 있는 내용들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상호 모순적인 일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걸 정치적인 측면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건 이 고발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4월 3일에 대한 고발장의 진위 여부도 확인조차 되지 않고 이 고발장은 누가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괴문서라 지칭하고 있는데 이 고발장이 건네갔던 내용들을 진실을 규정하고 난 다음 정치권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은 결국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일단 이게 조작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4월 8일 고발장은 나중에 8월 달에 실제로 고발이 됐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김웅 의원이 인터뷰했을 때 아니 그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인데 윤석열 총장하고도 친하고 그럼 정점식 의원한테 줬을 거 아니냐. 그분이 고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로 경로는 확실치 않지만 8월 달에 정점식 의원이 어쨌든 초안 잡아서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자꾸 그 한동훈 검사장이 아마 그 당시에 특정 안 됐다 그랬는데요. 4월 3일 전에 4월 2일 날 이 제보자 지시가 나와서 한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5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 5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론에 그런 얘기가 안 됐다. 한 검사자가 특정 안 됐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4월 8일 고발장이 당을 통해서 검찰에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어쨌든 관련돼 있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발빼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테고, 지금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 좀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뽑기 위한 세 번째 순회 경선이었죠. 대구 경북에서 네네. 이재명 지사가 과반 이상으로 네네. 이번에도 압도적인 1위가 됐는데 캠프에서는 예상을 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과반 정도는 넘을 걸로 봤고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갖는 것처럼 그 전보다 조금 줄은 거 아니냐라고 네. 보고 있는데 뭐 추미애 후보가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14%, 15%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온 거예요. 네. 물론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선거 국면이 이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했던 얘기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도 이제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직급을 낮췄음에도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달라고 계속 윤석열 총장이 요청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보면 측근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걸로 있고 보이지만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오늘 아마 6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그렇죠. 19회 한 2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아마 전체 어떻게 64만 명이죠. 예상하세요? 이번에 지금 64만 명. 그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체로 숫자 모집단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로 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네.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50% 초반 중반, 그러니까 한 50, 네. 뭐 과반 4, 5, 이상은 될 그렇죠. 것이다. 저는 뭐 과반은 충분히 넘을 걸로 보고 대구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뭐 예상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상 정도로. 추미애 후보는 그동안 이 대구 정체성, 대구 세탁소의 딸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서 주로 정치를 해왔고 네. 안동 지역이란 걸 막 많이 내세우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되던.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지금 이제 뭐 이 고발 예. 의혹 관련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지지율이 주춤하지 않습니까? 일부 여론에 영향을 네. 주고 있는 건 분명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벌써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주라고 하는 네. 세계망측한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여권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고 네. 여권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손 검사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의 여론의 영향은 있는 상황으로 보지만 네. 결국 지난날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고 쫓아내려고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치 탄압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최근에 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지잖아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네. 특정 후보 한 명이 모든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 관심이 또 집중되면서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경선이 시작되는 9월 2일 딱 그 시점에 뉴스버스의 보도가 있고 윤석열 후보에게만 각종 네거티브 음해성 정치 공세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대한민국 야당의 대통령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홍준표 예. 후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범여권의 정치 공세에 올라타는 듯한 행동과 언행을 보였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예. 보기엔 최대 관심은 이제 토론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과연 토론에 어느 정도로 임할 것이냐 이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자신합니까? 아니면 이제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10명이 넘습니다. 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토론을 벌이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8명으로 컷오프가 진행되고 나서 많은 토론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네. 얼마 전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평론가들과 함께 대국민 면접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던 질의, 응답, 답변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네. 지켜보신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평들을 많이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고 나면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생각보다라는 게 이제 그게 국민들의 어느 수준인지 그걸 예. 한번 지켜보면은 느낌과 판단들이 있겠네요. 그 당시에 면접관에 나섰던 면접관들의 평입니다. 네. 면접관들이 윤석열 후보와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눴다는 것이고요. 네. 충분하게 더 국민들에게 이 토론 과정 등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된 면모들을 앞으로 차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선보다는 본선에 지금 초점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략을 좀 바꾸고 있나요? 어떤 대응이죠? 전략을 바꾼다기보다는요. 처음부터 아마 원팀 기조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정책이 있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본선 대응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두 후보를 같이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일단 바뀔 것으로 동시에 보세요? 봐야죠. 지금 네. 왜냐하면 뭐 두 분 중에 누구 아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직접 나간 적이 있고 네. 윤석열 총장은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지분들이 그쪽으로 가 있거든요. 네. 두 분도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어서 두 쪽 다 저는 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